혹시 사교계, 재벌들, 셀럽들이 자신들의 패션으로 부를 너무 과시하지 않으면서도 귀티를 내는 방법 뭔지 아시나요? 명품으로 치장하기엔 조금 과하고 그렇다고 싼 티는 나면 안 되는 그런 자리에서 이들은 뭘 입고 신을까요? 부자들은 꾸안꾸 아이템으로 중간을 형성하는 브랜드의 클래식한 아이템을 선택하곤 하는데요. 폴로, 라코스테, 리바이스와 같이 말이죠. 한마디로 그렇게 비싸진 않아도 근본은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김연아, 고현정, 손예진, 송혜교와 같이 세련되고 고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국내 스타들부터 스티븐 잡스, 그리고 저스틴 비버의 와이프인 헤일리 비버, 아델, 켄달 제너 등 유명 해외 인사들까지 너무 명품 티 안 나게 꾸며야 할 때 이들이 꺼내 신는 신발이 있습니다. 나이키의 조던, 아디다스의 슈퍼스타, 반스의 올드스쿨처럼 신발 브랜드는 자신의 시그니처 모델이 있는데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브랜드는 희한하게 최상급 라인이 시그니처 모델이 됐습니다. 메이드 인 USA 라벨을 붙이고 미국 내 공장에서 생산되며 최고급 소재와 정교한 제작 과정을 강조하며 첫 출시 당시 이미 가격이 $100 이상이었죠. 또한 이 브랜드는 유독 유행, 트렌드, 반짝과는 반대되는 행보를 보이며 심지어 트렌드를 따라간 적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그런데 이 브랜드 유행도 안 따라가는데 제품은 기가 막히게 많이 팝니다. 한국에선 매출액도 역대 최고고요. 올해 매출은 무려 1조 원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국내에선 이미 아디다스를 넘었고 가격 대비 떨어지는 착용감과 단조로움 등의 이유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이키의 아성까지 넘보고 있죠. 이렇게 많이 팔리려면 같은 신발이라도 다양한 용도로 쓰여줘야 하는데요. 스포츠화라도 패션용으로 사랑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당연히 기능도 좋고 예뻐야 하는데 재밌는 건 이 브랜드의 본 고장인 미국에선 착용감이 좋긴 하지만 트렌드와는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아재 신발 그리고 전형적인 아빠 패션이라고 불리면서 외면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한국에선 패션 피플의 조명을 받으며 연이은 밀리언셀러 아이템을 배출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의 유행을 확인한 한국 내 판매권을 가진 이랜드는 미국 본사에 2010년 출시됐지만 미국에선 별다른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단종됐었지만 한국에선 2만 켤레나 팔린 시리즈를 재출시하자는 역제안을 했는데요. 처음에 미국 본사는 갸우뚱했지만 한국에서의 검증된 판매량을 보고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승인했더니 2020년 출시 직후부터 곧바로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하며 다른 레트로 복강 모델의 역제안까지 줄지어 승인하며 미국을 포함한 다른 아시아권 국가와 유럽 등에서도 핫한 패션으로 뜨고 있죠. 물론 여기엔 2010년대 후반 일명 데디 슈즈로 불리는 청키 스타일과 이 레트로의 유행과 함께 지금 한창 뜨고 있는 스포츠인 러닝으로까지 이어지는 시대적 트렌드의 힘도 있었지만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 브랜드가 얼마나 근본과 이 클래식의 진심인지를 느끼셨을 텐데요. 유행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사랑받고 심지어 국내에서는 아디다스를 넘어 나이키 다음 2인자가 될 정도로 뜨거운 이 브랜드, 이번엔 성수에서 자신들의 근본과 헤리티지를 보여주는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어서 제가 직접 다녀와 봤는데요. 은은하게 빛나는 그레이 컬러의 외관에서부터 마치 이 브랜드의 시그니처 모델인 990 시리즈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며 기대감을 고조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직접 다녀오고 여러분께 들려드릴 브랜드는 뉴발란스입니다. 딱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홍대에 뉴발란스 플래그십 스토어가 세워졌어요. 그것도 세계 최대 규모로 말이죠. 그 당시 뉴발란스는 브랜드의 역동적인 스포츠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줄 수 있게 컨셉을 잡았었는데요. 그로부터 딱 10년이 지난 올해 한국에 또 다른 최대 규모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었습니다. 가장 전통적인 분위기면서 가장 현대적인 브랜드가 모여있는 동네 성수동에 말이죠. 10년 전이 트렌디하고 통통 튀는 팝한 컨셉이었다면 1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이 브랜드 헤리티지와 장인 정신을 느낄 수 있는 컨셉인데요. 그 당시와 규모는 비슷하지만 소비자들에게 전달할 메인 아젠다가 바뀐 거죠. 이런 헤리티지를 느낄 수 있는 플래그십 스토어는 이례적으로 오픈 첫날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며 오픈런 행렬이 이뤄졌는데요. 바로 제가 조금 전에 건물 외관을 보고 떠올랐다는 이 990 시리즈 중 993 시리즈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공간에서 이 오픈을 기념해 팝업 공간으로 운영되는 1층 0000 공간에서 10월 16일부터 11월 6일까지 특별 전시 뉴발란스 993 아트 갤러리 과거와 현재 예술적 조우를 진행하는데요. 바로 여기서 그동안 국내에서는 직접 구입할 수가 없어 해외 직구로만 구입이 가능했던 993GL, 993BK, 993NV 등의 993 스니커즈를 구매할 수 있는 스페셜 드랍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죠. 이뿐만 아니라 팝업 운영 기간 동안 뉴발란스 성수만의 감성을 담은 포스트카드, 마그넷, 카드 스티커 등
선착순으로 한정판 굿즈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궁금한 게 뉴발란스의 신발은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길래 이렇게 자신들의 헤리티지를 강조하는 걸까요? 흥미롭게도 뉴발란스의 탄생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습니다. 닭의 발에서부터 말이죠. 1906년 영국의 발명가 윌리엄 라일리는 집에서 닭들을 기르며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돼요. 닭은 3개의 발가락을 가지고 있는데 뛸 때 놀랍도록 균형을 잘 잡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라일리는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떠올렸죠. 이 질문이 바로 뉴발란스 탄생의 시작점이 됐습니다. 라일리는 닭발의 구조를 연구하면서 그 균형을 사람들의 신발에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아치 서포트라는 기술이 탄생했어요. 그는 발의 아치 부분을 지지하는 깔창을 개발했는데 이 깔창은 발의 균형을 맞춰주고 안정감을 제공하며 걸을 때 피로를 줄여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새로운 균형이라는 브랜드명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불균형한 발을 새로운 균형으로 창조한다 라는 철학을 담고 있죠. 뉴발란스는 처음에 뉴발란스 아치 서포트 컴퍼니라는 이름으로 시작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브랜드의 이름을 뉴발란스로 간소화됐지만 여전히 핵심 가치는 변하지 않았죠. 뉴발란스는 유행을 따르지 않고도 편안함과 균형을 중심으로 한 신발을 만들며 기본에 충실한 브랜드로서의 이미지를 굳건히 지켰어요. 닭발에서 시작한 그 작은 영감이 지금까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어져 오며 뉴발란스는 유행을 따르지 않고도 전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브랜드가 된 거죠. 이렇게 80년대부터 꾸준히 사랑받아온 뉴발란스, 그 신발에 담긴 품질과 철학 덕분에 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990 시리즈는 사람을 고르는 신발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독특한 매력을 지니고 있어요. 처음 출시됐던 1982년도에도 $100가 넘는 고가의 운동화였지만 그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는 걸 증명해왔죠. 여러분들은 혹시 신발을 다 닳고 떨어질 때까지 신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 신발을 한 번 사면 오래 신지 못하는 편인데 제 뉴발란스 운동화만큼은 지금까지 문제없이 잘 쓰고 있네요. 주위에서도 뉴발란스 신발이 망가진다는 얘기는 아직 들은 적이 없는 것 같고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요즘 도세 신발도 10만 원이 넘는데 이제 뉴발란스는 오히려 가성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며 오늘 영상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알찬 브랜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발란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